안녕하세요. 옵션 컨트롤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4년 12월 8일 일요일 낮 2시 25분입니다. 지난주는 뭐 엄청난 일이 있었다 라고 표현하기도 정말 민망할 정도로 역대급 사건이, 그러니까 좀 오래 사셨다 표현하기 뭐하고, 태어난 연도가 이제 80년대생 이전 세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1940, 1950, 1960, 뭐 1970 년대생 분들, 70도 이게 1970도 후반은 아닌 것 같고요. 1970 한 초중반까지, 초중반 연대생 정도 분들까지, 1970 중반도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해요. 거의 그냥 이건 약간 빼고 요 정도. 1940, 50, 60년대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험을 했죠. 그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요럴 때 이제 경험한 거 부분보다는 이제 성인이 돼서 경험을 한, 대학생 이상 돼서 경험을 한 말 그대로 계엄령. 정말 저도 저가 물론 저도 이제 40대 초반이니까 이렇게 저처럼 이제 뭐야 80년대생들, 1980년대생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경험이 없어요. 기억이, 이게 뭐 그게 워낙에, 그쵸? 잠깐, 계엄령이 마지막 계엄령이 1980년인가라고 했으니까는 저 태어나기 전이니까는 뭐 어차피 그냥 경험이 없네요. 근데 경험은 없지만 뭐 이제 그, 그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 이제 저도 뭐야 뭐 초등학생 정도까지는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냥 어렴풋한, 막 이제 김영삼 정부 때부터 저야 이제 기억은 있지만, 김영삼 정부만 해도 첫 번째 이제 군사 정권이 아닌 첫 번째 이제 문민 정부라고 해서 그렇게 간 거고, 아직 여전히 그냥 군사 독재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던 시기라서 한 저 정도 이제 1980년대생이나 솔직히 1990년대생부터는 아닌 것 같아요. 거의 그게 그 느낌이 없을 테고, 1980년대생 정도, 여기 1970년대생까지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그 어렸을 때의 어떤 분위기는, 어렸을 때 그 분위기는 그러니까 군사 독재를 완전히 벗어난 분위기는 아니에요. 무슨냐면 군사 독재의 잔재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뭔지는 어렸을 때 막 이제 교과서라든가 되게 자세히 나오니까, 워낙 그 군사 독재 과정이 그런 거라든가 해갖고 굉장히 좀 그 주입식으로 배워서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여기는 이제 직접 경험한 세대들이고, 직접 경험한 한 세대들이고, 이제 여기 이 정도 연대생들은 그 교육이라든가 어렸을 때 그 느낌이 아는데, 1990년대생 이후부터는 이게 뭔지도 정말 모를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냥 이번에 계엄령이 정말 뭐 블랙 코미디였죠. 블랙 코미디 해프닝으로 종료가 됐지만 굉장히 위험한 거였습니다. 진짜 이게 만약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 만약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 40년 후퇴하는 겁니다. 국가가 정말 40년 후퇴하는 거예요. 40년 후퇴. 진짜 이게 성공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드러난 게 다 잡아 넣는다고. 거기 그 뭐야, 과천에 있는 뭐 수감시설, 방첩사령부 수감시설에 정당 대표들, 전 대법관이라든가 대법원장, 대법관, 뭐 이런 식의 사람들 수감된다. 이 전형적으로 그 독재로 가는 그거예요. 성공했으면 수감돼 있을 겁니다. 지금 진짜로 분위기가 정말, 성공했으면은 윤 대통령이 입법권, 국회에 아마
해산이 되고 국회의원들 국회 못 나오고 있을 테고 왜냐면 국회가 군대에 의해 점령됐을 테니까 입법권, 사법권 계엄령이 선포되면은 사법부, 판사, 법원은 정지가 됩니다. 그 기능이 그게 다 군대로 넘어와요. 만약에 이게 성공을 했다면 주요 어떤 정치 인사들, 사법부 인사들 과천에 수감돼 있을 거고요. 지금 입법권, 입법부, 사법부 전부 군대 윤통에 의해서 윤통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 권한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독재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공했으면 독재에 성공을 하는 겁니다. 뭐 저는 이제 텔레그램에서 밝혔다시피 투표한 것도 저는 이제 중도예요. 사실 투표도 왔다 갔다 했어요. 투표도 여기 찍고 여기 찍어보고 저기 찍어보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어쨌든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는 정말 싫어요. 그래서 뭐 정치 얘기하긴 싫은데 중도 그래요. 중도의 입장이 그래요. 중도의 입장도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건 정말 싫어요. 아마 그래서 지난번 대선에 윤통이 당선이 된 건데 뭐 이런 사태가 이렇게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거죠. 이런 사태가.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실은 뭐 윤통이 탄핵되더라도 그 이후 대선에서 이제 조기 대선에서 과연 중도 성향들이 이재명을 찍을까? 이건 의문이 있는 거예요. 인물을 바꿔야 돼, 인물을. 그러면 당연히 저쪽 찍어주지, 이번에. 중도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야, 그 보수 쪽 강성 지지자들 생각이 과거 박근혜 때 탄핵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문재인한테 정권을 내준 거다. 따라서 이번에 절대 탄핵을 허용하면 안 된다. 이거거든요. 지금 그쪽은 굉장히 착각을 하시는 게 과거에 탄핵을 허용해서 문재인한테 정권을 내준 게 아니에요. 저 생각이 중도 생각이랑 똑같을 겁니다. 중도 입장에서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 후보가 홍준표였잖아요. 이것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정권이. 뭘 잘못하시고 있어. 이것 때문에 넘어가, 인물 때문에. 참. 탄핵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번에 뭐 이제 윤통 어차피 끝난 거고, 사실. 뭐 탄핵이 되든 아니든 어차피 끝났다고 보고요. 윤통은 끝났고. 어쨌든 조기 대선 다시 치를 때 거기 이쪽 당이든 저쪽 당이든 인물이 누가 되냐, 인물이 누가 나오냐, 그거에 따라 갈 겁니다. 착각들 하지 마세요, 정말. 그냥 인물이 중도 성향에서 봤을 때 정말 왜 또 저 인물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쪽 당 착각하지 마세요. 뭐 탄핵이 됐다고 해서 이게 민주당이 다시 잡는다도 아니고, 그리고 뭐 탄핵을 저지하고 뭐 어쩌고, 어차피 조기 대선 치를 때 보수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실망스러운 인물 또 후보로 내세우면 안 될 겁니다. 저는 여태까지 그 히스토리가 정말 이쪽도 뽑고 저쪽도 뽑고 맨날 그러던 사람이라서 중도의 시각이 정확히 똑같은 입장을 대변하는데, 인물 누가 나오냐에 따라 다르지 무슨 탄핵이 되느냐 아니니 뭐 기싸움으로 해서 결정나는 게임이 아닙니다.
생각들을 좀 잘못하고 계셔. 어쨌든 뭐 이게 우리 입장에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자 코덱스 레버리지 기준으로 이제 부결이 됐으니까 지금 일단은 탄핵이 부결이 됐으니까 되었다. 근데 이게 폭락?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야. 아니다. 단지 이제 아쉬운 건 있죠. 아쉬운 건 탄핵이 가결되었다면 폭등, 급등도 아니지 폭등이어서 폭등. 이게 날라갔지. 이게 아쉽죠. 이게 아쉬운 거지. 진짜 폭등할 재료였어요. 탄핵 가결은 폭등 재료가 맞아요. 자, 이 코덱스 레버리지 기준으로 정말 한 방에 정말 여기 그냥 갭 떠서 여기 한 방에 여기 이게 얼마야? 한 15,500원 선 있잖아요. 15,500원 선 한 방에 그냥 급등 재료였어요. 여기로 한 방에 가는 급등 재료였어요. 탄핵 가결이 사실 이게 날아간 거지 뭐. 15,500에서 16,000 요 사이로 한 방에 갈 것 같은데 마치 그런 거 비슷한 거였거든요. 뭐냐면 그 작년 그때 이제 요거 기억나시죠? 공매도 금지로 그냥 껑충 뛰어올랐던 거. 공매도 금지로 요거랑 같은 거였어요. 재료가 사실 이 몇 퍼센트였지? 고가 8.7%네. 네, 요 정도 되는 재료였어요. 사실 그게 날라간 거지. 아쉽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뭐야 그냥 횡보지. 그 횡보예요. 폭락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미 지금의 상황이 선반영 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이미 이 상황이 선반영돼서 내려온 거예요. 외국인이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 폭락은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옵션 만기가 지금 여기 근방에서 끝나요. 목요일날 옵션 만기가 제 예상으로 목요일 옵션 만기가 14,700원, 뭐 14,800원 뭐 여기서 끝나요. 코덱스 레버리지 기준으로 해서. 혹시라도 좀 안 좋은 글씨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뭐냐 해서 말이 더 떨어졌다. 그러면 이런 거지. 여기가 이제 왼쪽 어깨가 되는 거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갖고 역해된 숄더. 1차 바닥, 2차 바닥, 3차 바닥 이런 거. 그게 되게 안 좋은 시나리오긴 했는데 저는 이것도 가능성 없어 보여요. 저렇게 역헤드 앤 숄더. 이게 좀 우리 입장에서는 멘탈적으로 힘든 견뎌야 하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전저점을 깨겠죠. 역해된 숄더면 당연한 얘기지만은 여기 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여기 이렇게. 근데 그래 봐야 전반적으로 박스라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뭐 이렇게 하락 추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냥 여기서 되게 박스권 여기 15,000원 못 넘고 전저점도 아니고 결국 여기 박스권에 있다가 14,700원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깨고 내려왔다 이렇게 갔다 그러면 다시 만기 때는 튀어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툭 내려갔다 월화 내려갔다 그러면 수목엔 다시 올라오겠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단타쟁이들 입장에선 툭 내려갔다 그러면 배팅 자리 툭 다시 올라와서 그냥 원위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타 입장에서.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닥은 더 아쉽죠. 이게 급등주여면 작년에 여기가 코스닥이 진짜 요때 공매도 금지 해갖고 나왔을 때 이게 몇 퍼센트였지? 고가가 27%였네. 27%였네. 변동성이 더 크니까 코스닥 레버리지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번에 탄핵 가결이 됐으면 이게 급등 재료였는데 그러면 한 최소 이 정도? 7,600원은 한 번에 가는 시나리오였던 것 같은데 7,500원에서 8,000원? 여기 한 번에 가는? 진짜 아쉽죠? 일단 급등 재료가 날아갔으니까. 근데 폭락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대충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12월 21일 토요일 그 다음에 12월 22일 일요일
요때 해가지고 여기 때 결정 난다. 요때 이제 탄핵이 가결이 되든 아니면 여야 합의로 뭔가가 도출이 되든 결론이 날 것 같다. 절대. 따라서 이 결론이 날 걸 미리 예상을 해서 한 12월 뭐 한 19, 20일? 그러니까 목금이죠. 그때 목금 이때부터 미리 외국인들이 그 예상을 해서 선반영으로 오르기 시작하던가 아니면 뭐 12월 그 23일 월요일 폭등으로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상승. 그러니까 일단 저는 시기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결국 여기가 핵심 같아요. 12월 21일, 22일 여기 토요일, 일요일이 이 자리가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기상 일단 다음 주 그러니까 일주일 지난 상태로 일주일 만에 이게 뭐가 여당 야당 해결이 안 돼요. 일주일 만에 여당 야당 해결이 될 수가 없고요. 2주 정도 지나는 요 시점이면 혹시 뭐 이제 제 예상이 안 맞아서 더 딜레이 되더라도 되면 이제 일주일 더 12월 28일 29일 여기 토 일요일에서 뭔가 확률은 이쪽이 더 시간상으로는 맞아 보여요. 사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뭔가가 그냥 좀 합의가 도출돼서 뭔가 좀 그런 게 그 전까지는 조금 그냥 박스 횡보.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박스 횡보. 오히려 저는 이렇게 볼 거예요. 오히려 이제 옵션 만기 이후에는 얘는 뭐 조금 오르는? 오히려 이건 가능할 거예요. 조금 오르는? 하락으로 막 이렇게 그쪽이 아닌 것 같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게 지수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코스피 지수를 대표적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사실은 이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로 여기가 했고 그 다음 올라갔다가 여기부터가 핵심이거든요. 여기 바로 이 자리. 그러니까 이 올라갔던 자리부터 해서 정확히는 여기 이 올라갔던 자리부터 해서 여기가 지금 핵심 자리거든요. 요 모양이 핵심이에요. 이거를 제가 되게 억울하다고 표현하면서 한 것도 이거 때문이에요. 뭐냐면 세계 증시를 볼게요. 세계 증시를 다른 나라. 일단 그 미국 증시부터 볼게요. 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부터 해서 여기부터 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냥 8월 엔캐리 트레이드 때부터 보죠. 엔캐리 트레이드 때가 여기잖아요. 그때. 근데 이걸 보시라고 지금 미국은 이렇게 됐잖아요. 미증시. 이게 나스닥 100 차트입니다. 나스닥 100 차트. 자, 그 다음에 일본 증시 볼게요. 일본 증시. 자, 일본 증시. 요때 이후로 해서 어떻게 됐냐? 하여튼 요렇게 돼 있잖아요. 일본 증시도. 자, 다음에 대만 증시 볼게요. 타이완 대만 증시. 비슷하죠. 대만 증시도 여기 이렇게 해서 요 이후로 해서 요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8월 5일 엔캐리 트레이드 패닉 이후로 미 증시, 일본 증시, 대만 증시 전부 우상향 모양이. 자, 그리고 우리가 제일 정말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다는 중국 증시조차 보죠. 중국 증시조차 한번 볼게요. 자, 이때죠. 엔캐리 트레이드 얘네는 여기
그러니까 얘는 8월 엔캐리 트레이드보다 더 밑으로 내려갔었지. 얘네는 8월 엔캐리 트레이드 때보다 더 밑으로 내려갔었다. 이게 결국 개미털기였다. 근데 결국은 이런 게 나왔잖아. 이런 게 나오고서 현재 위치도 이때보다 위에 있지. 중국조차도요. 항생 볼까요? 홍콩? 뭐 어차피 모양은 비슷한데. 여기 8월 9월 해갖고 여기에서 얘도 껑충 뛰어 올라서 결국에는 하여튼 위에 있다. 이때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자 하면 전부 우상, 심지어 그렇게도 신뢰가 없다는 중국 증시. 홍콩도 현재 뭐 중국에 거의 포함돼 있으니까 증시조차도 우상향. 8월 5일 이후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에요. 계속 지금 8월 이후로 제가 이제 국장을 운영을 하면서 정말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이해가 안 가고. 정말 제 입장에서. 아무리 코리아 국장을 욕하잖아요. 솔직히 국장 되게 조롱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장만 하는 사람들이 국장을 굉장히 조롱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조롱을 하더라도 저게 어떻게 흐름이 저렇게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다시 국장으로 가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여기 이후로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여기 있잖아. 어쨌든 여기 있잖아. 다른 나라는 심지어 중국, 홍콩조차도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어요. 이 이후로 해서 위치가. 근데 얘만 여기 있는 거야. 얘만. 그러니까 이건 뭐다? 어떻게 설명되냐? 외국인은 알았다. 알고 있었다. 계엄령. 근데 이걸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뭐 외국인이 신이냐? 그게 아니고요. 서양 백인들이 지금 외국인, 흔히 말하는 외국인 어떤 금융 월가 자본, 뭐 우리가 말하는 외국인, 이건 서양 백인이잖아요. 백인. 서양 백인들 특징이 뭐냐면 그 정보 분석력이 차원이 다릅니다. 솔직히 동양인들이 동양인들이 굉장히 약해요. 서양 백인들에 비해 약해요. 정말 이런 부분이. 이 정말 냉철한 객관적 정보 분석력이 동양인이 굉장히 약해요. 이 서양 백인들에 비해서. 서양 백인들은 특히 인물 분석 있잖아요. 인물 분석, 캐릭터 분석. 월등해요. 정말 이거 정말 잘해요. 근데 동양인이 진짜 이 부분에 정말 약해요. 그러니까 동양인이 사람에 대해서 좀 정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냐? 동양인이 이 인물 분석에 진짜 약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조금 서양인에 비해서 굉장히 쉽게 믿어요. 동양인들이 사람에 대해서 쉽게 믿어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라고 해야 되나? 훨씬 쉽게 빠집니다. 동양인들이. 기본 어떤 그 타고난 어떤 그 인종 약간 성질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뭐 과거 히스토리부터 있겠죠. 유교, 뭐 그런 뭐지? 약간 수직 문화 같은 것 때문인가? 유교 문화에. 근데 그렇게 따지면 동남아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진짜 동양인, 서양인, 특히 서양인 중에서도 흑인 이런 거 말고 서양 백인이요. 이게 굉장한 차이거든요. 얘네들이 이게 정말 엄청나요. 인물 분석, 캐릭터 분석이. 그렇기 때문에 월가 자본의 서양 백인들은 이미 옛날에 2022년도에 도에 이미 윤석열이라는 인물 캐릭터 분석이 완료가 됐다는 거죠.
완료가 되었다. 이것 때문에 농담이 아니고 2023년, 2024년 미증시는 그렇게 오르는데 국장 빌빌 됐던 거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별로 못 오르고 물론 같이 방향은 같이 오르긴 했죠. 물론 방향은 같이 오르긴 했는데 당연히 이건 강행한 거예요. 같이 오르기. 세계 증시 자체가 방향이 거꾸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어떤 주요 어떤 경제 국가들이 오름폭이 차이가 너무 컸죠. 너무 컸다. 근데 이게 뭐 이제 보수 쪽 지지자들 입장에서 정말 기분 나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결과론적으로 사실이라고요. 어떤 이 지금 투자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거에 대해서 이미 2022년 2년도에 끝난 거예요. 얘네들은 월가 자본은 서양 백인들은 쉽게 말해서 어디로 튈지 모른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는 캐릭터다. 이게 정말 싫어해요. 외국인들은 불확실성면. 근데 이 상황에서 한 그때 9월에 유언비어죠. 그 당시는 유언비어로 우리가 인지를 했죠. 뭐 충암고 라인 군 지휘관들 해갖고 계엄령 선포 계획, 쿠데타 계획이 있다. 이 당시에 진짜 그 누구든 유언비어로 이거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히 이거 유언비어로 받아들이지 지금 시대에. 근데 여기서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라고. 이 유언비어 이 부분에 대해서 서양 백인들은 월가에 이걸 유언비어로 안 받아들이는 거죠. 걔네 나름대로 첩보 정보 분석을 철저히 해봤더니 아 이거 할 수도 있겠구나. 걔네는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 할 수도 있겠구나. 윤석열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캐릭터랑 이 첩보가 정말 뭐 유언비어가 아니고 뭔가 어느 부분 어떻게 해서 뭔가 이게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이게 유언비어처럼 막 그 민주당 국회의원 입에서도 이 말이 나와갖고 막 그때 뭐 그랬잖아요. 이게 유언비어. 근데 이제 서양 백인들은 그 월가에 이거 출처가 어떻게 되고 정보 출처가 이런 걸 걔네 나름대로 엄청 분석을 해봐서 또 윤석열 캐릭터랑 접목해봐서 결론이 나온 거야. 이거 할 수도 있겠구나. 9월에 그때부터 삼성전자를 미친듯이 판 거예요. 외국인들이 주구장창 내내.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국장을 내내 주구장창 빼는 거 이것 때문에 9월. 그러니까 차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해서 이렇게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여기 기준으로 해갖고 여기가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된 거라고. 저것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들의 생각은 맞았죠. 외국인들도 그런 생각은 있었을 거예요. 이게 진짜 실행하려나 이거를? 그치만 걔네들 딴에는 윤석열이란 인물 캐릭터 분석을 해봤고 첩보가 나온 부분 정보 분석 철저히 해봤고 하니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일단 결론을 나왔으니까 걔네가 일단 돈을 뺀 건데 당연히 빼지. 그런 분석이 나왔으면. 근데 우리들은 그게 굉장히 약하거든요. 인물 캐릭터 분석이 정말 약하다. 그냥 믿는다. 그 인물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믿는 사이비 종교에 쉽게 빠지는 그런 게 동양인들 성향이다. 그냥 민주 강성 지지자들이던 진보라고 표현할게요. 진보 강성 지지자들이던 보수 강성 지지자들이던 그냥 판단이 안 서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냥 이런. 정치가 사이비 종교 같잖아요. 그냥 믿는 거지.
지금도 제가 이런 말 하면 왜 윤석열 때문에 이 모양이 됐다고 뭐라 하겠죠. 근데 투자전 관점에서는 지금 결과적으로 이게 맞다고요, 분석이. 하여간 그래갖고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거는 지금의 상황, 뭐 탄핵 부결되고 뭐하고 뭐 이런 상황, 계엄령 터지고 뭐 이런 상황이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밑으로 뭐 이건 아니에요. 이제 남은 건 불확실성 해소밖에 없어요. 그냥 탄핵이 가결되든 여야 합의로 뭐가 도출되든 되면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여기서는 그냥 존버예요. 여기서 뭐 더 필요 없어요. 그리고 현금 더 들고 계시면 천천히 사세요. 그냥 그 정치 상황 돌아가는 거 보고 천천히 사세요. 천천히. 갑자기 뭐 한 방에 베팅할 이유는 없고요. 그런 식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결론은 나왔어요. 이 분석 결론에 대해서 또 막 그냥 뭐 윤석열에 대한 그 어떤 계속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 또는 이재명에 대한 또 맹목적인 지지 이런 분들 죄송하지만 아 아니라고요. 정말로 이거는 그냥 투자 분석이에요. 투자 분석. 왜 외국인들이 판단을 보는 거예요. 외국인들의. 그러니까 이게 저 서양 백인들에 비해서 동양인들이 그리고 이런 말에 여기 흑인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그 백인들 굉장히 특성이에요. 서양 백인들의 굉장히 특성인데 걔네들은 굉장히 그 잔인해요. 그 어떤 그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하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진짜 잔인합니다. 얘네들은 잔인한 애들이에요. 근데 동양인이나 흑인 쪽은 그 뭐야 잔인하지 못해요. 쉽게 말하면 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이 많다고 표현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 뭐야 그래도 사람 잘 믿어요. 얘네들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이 저런 분석이 되는 거고 이쪽은 안 돼요. 사실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맹목적으로 이재명, 그 맹목적으로 윤석열 지금 사태가 이렇게 났는데도 그러니까 진짜 보수 강성 지지자들 그거잖아요.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탄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냥 어떤 그 자기 객관화가 안 돼요. 이런 말씀 드리지 못하지만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중도 성향 입장에서 정말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중도 성향 아니 서양 백인들 입장에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 객관화가 다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기 객관화가 뭔지 말씀드려요. 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우리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 생각 중요하지 않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오직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생각이잖아요. 이걸 배제해놓고 맨날 우리 생각만 자주 내세우고 있어. 이게 의미가 없다고요. 우리 생각은 의미가 없어요. 왜 자꾸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을 하시지?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의미가 없다. 오직 중요한 건 외국인들 생각. 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외국인들의 속내가 뭐고 외국인들이 왜 이런 판단을 해서 왜 팔아 제꼈고 외국인들이 왜 그러고 있는지 그것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선 투자하는 입장에선 저는 이걸 설명드리는 사람이고 저는 이걸 설명드리고 이거에 맞춰서 대응을 해드리는 사람이고 정치 성향이 없습니다. 저는 원래 제가 좀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좀 약간 좀 서양 백인 같은 약간 그런 식의 좀 그런 게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원래. 그러니까는 여태까지 제가 경험을 보면요.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특징이 약간 서양 백인들 같은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좀 그런 게 많아요. 굉장히 동양적인 또는 흑인들 비슷해요. 약간 좀 다른 부분 있지만 약간 그런 식의 성향 가진 사람들이 사실 투자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 객관화가 안 돼서 그래요. 왜냐면 자기 생각만 중요하거든. 자기 생각만 중요하거든. 자기 생각은 의미가 없어요. 여기 이 판에서는 오로지
외국인들 생각만 어떻게든 냄새를 잘 맡아서 냄새를 잘 맡고 그거를 이제 쫓아다니면서 오로지 외국인들 생각만 잘 파악하면 돼요. 이거는 저기 투자뿐만 아니고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어떤 그 사업에 있어서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어떤 그 고객층, 사업도 그 큰손 고객층이라고 해야 되나? 큰손 고객층이나 아니면 뭐 거래처나 뭐 어떤 그런 그 상대방의 생각과 그 상대방의 속내와 그것만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생각. 이게 버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고 싶으시면 돈을 잘 벌고 싶다. 제1원칙. 내 생각을 버려라. 내 생각을 버려라. 그럼 국장에서는 내 생각을 버리고 무조건 외국인들의 생각이 뭔지, 외국인들의 생각이 뭐고, 속내가 뭐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여기에 대해서 오직 여기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세우고 대응한다. 이것밖에 없어요. 내 생각 버려라. 내 생각 버려라. 제1원칙. 자기 생각 자꾸 주장하고 말할 의미 없으니까 하지 마세요. 그걸 버리는 순간 미래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정치나 모든 분야에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여태까지 이거 되게 간단한데요. 본인이 여태까지 한쪽으로만 투표해 왔다. 그러면 자꾸 자기 생각 주장하지 마세요. 의미 없으니까. 어차피 자기 객관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라는 거니까. 그게 보수든 진보든. 어쨌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